안녕하십니까. 저는 사단법인 국채보상운동기념사업회 김지욱 전문위원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대구의 대표 정신을 표방하면서 아울러 우리나라의 대표 정신인 국채보상운동에 대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큰 타이틀은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이 된 국채보상운동입니다.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이라는 것은 인류가 전해온 수많은 기록 중에서 그 가치가 매우 높아 미래 세대에 전수될 수 있도록 보존, 보호해야 되는 단독 기록 혹은 기록의 모음을 말합니다. 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이 왜 중요하냐면은 대구에는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기록물들이 사실상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가 되었다는 것은 국가에서 인정하는 보물로 뿐만 아니라 세계가 인정하는 보물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의 우리나라의 역사는 1997년도에 훈민정음을 시작으로 해서 2001년도에 직지심체 요절, 2007년도에 고려대장경 경판, 그리고 독립보감, 난중일기, 새마을운동 기록물, 5.18 기록물, 그리고 가장 최근에 와서는 KBS 특별 생방송 이상가족을 찾습니다 등등의 기록물이 있고 2017년도에 국채보상운동 기록물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되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은 총 16건으로 세계에서 네 번째로 많을 뿐만 아니라 이 동양사회에서는 제일 많을 정도로 그만큼 기록문화의 보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방금 보여드리는 화면은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이 국채보상운동기념사업회에 제공한 증서입니다.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이 증서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이 증서 또한 국가의 보물이 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화면의 증서의 제일 밑에를 보면은 2017년 10월 30일 유네스코 사무총장 이리나 보코바가 사인한 증서가 나와 있습니다. 위에 영어로 되어 있습니다만 영어의 기록물 의미는 국채보상운동 기록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 장의 증서를 받기 위해서 우리가 몇 년에 걸쳐서 자료를 수집하고 연구하고 정리하고 전시하고 홍보하고 그리고 학술적 가치가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이러한 국채보상운동 기록물은 총 2475건으로 되어 있는데 처음으로 국채보상운동의 발단과 전개가 기록된 기록물 12건 그리고 국채보상운동의 확산과 파급이 담겨있는 77건 그리고 일제 정부 기록물 122건 그리고 신문, 잡지, 언론 기록물 2264건 합해서 2475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수많은 기록물이 오늘날까지 남아있다는 것이 굉장히 한국의 대단한 기록물 보존의 능력이라고도 할 수 있고 세계에서 바로 그 점을 인정해서 국채보상운동 기록물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를 했습니다. 현재 2475건을 소장하고 있는 기관은 국사편찬위원회, 독립기념관 등을 포함해서 우리 국채보상운동 기념사업회도 소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우리 국채보상기념사업회가 소장한 22건을 포함해서 총 2475건이 12개 기관에 소장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국채보상운동은 그럼 언제 일어났느냐? 지금부터 114년 전 1907년도에 국채보상운동이 처음으로 발의되었습니다. 이 국채보상운동 당시의 취지서를 보면은 국채 1,300만 원은 여기에 국채는 나라 빚을 얘기합니다. 국채 1,300만 원은 국가의 존망이 달린 일이니 갚으면 나라가 존하고 못 갚으면 망하는 것이니 국민의 힘으로 이를 갚아 국토와 국권을 보존하옵시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나랏빛 1,300만 원은 그 당시에 조선 대한제국의 1년 예산과 맞먹는 예산이고, 오늘날로 예산으로 따지면은 약 1조 원 정도의 예산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1907년도에 1월 29일에 광문사라는 출판사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나라를 보존하기 위해서 항일 운동을 하는 의병 활동들이 있고, 또 하나는 계몽 운동을 통해서, 계몽 운동의 대표가 교육 운동입니다. 이 계몽 운동을 통해서 우리나라를 온전하게 보존해야 된다, 독립된 국가를 만들어야 된다 라고 하는 주장하는 이론이 있었는데, 그런 이론을, 계몽 운동을 표방하기 위해서 대구에 광문사라는 출판사를 만들었고, 그 광문사를 운영하기 위한 문회가 있었습니다. 이 문회에서 처음으로 국채보상운동을 하자라는 제안을 하게 되었고, 그로부터 몇 주 뒤에 1907년 2월 21일에 대구 민의소에서 단년에 창립총회를 개최하게 됩니다. 물론 그 당시에 서문시장을 비롯한 수많은 시민들이 참여하게 됐고, 서문시장에 있는 북구정에서 대구 군민대회를 개최함으로써 본격적으로 국채보상운동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를 계기로 국채보상운동이 전국적으로 퍼지게 되었고, 당시에 318개 군이 있었는데 전 국민들이 다 참여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1,300만 원이라는 돈을 어떻게 갚을 수 있는가? 그 당시에 인구가 2천만 명입니다. 2천만 동포가 3개월 동안 금년을 한다면은 1인당 60전씩을 내면은 1,300만 원을 갚고 있다. 한 달에 20전씩의 담배를 피우게 되는데, 그걸 3달을 담배를 끊으면 60전이 모이게 되고, 2천만 명이 다 담배를 끊는다면 1,200만 원이 되고, 부족한 1,000만 원, 100만 원 정도는 십시일반으로 더 내는 사람들이 있을 테니까 모으면은 1,300만 원이 된다라는 주장이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1,300만 원을 금년 3개월만 하면은 갚을 수 있다라는 아주 단순한 산술 계산을 통해서 시작이 되었죠. 그래서 이 운동이 삽시간에 대한매일신보 등 16개 언론사, 그리고 대한자강회, 월보 등 4개 종류의 잡지류 등을 통해서 삽시간에 전국적으로 퍼지게 되었고, 이 의연금을 모이는데 어린아이뿐만 아니라 양반집 천민들, 그리고 서민들, 기생과 여성들, 그리고 금년 금주를 통해서 남성들, 그리고 심지어 도적들까지도 참여하는 운동으로 변했습니다. 이 운동이 불과 4월 말이 되자, 약 2개월 정도 흐른 4월 말이 되자 전국에 30여 개의 금년 운동하는 모금소가 마련하게 되고 4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참여하게 됩니다. 결국은 이게 3년 동안에 걸쳐서 총 30만 명이라는 대규모의 인구가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총 모금액은 약 18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밖에 모이지 못했습니다만, 어느 독립운동 못지않는 전국계에 있는 모든 사람이 참여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국채보상운동을 일본이 굉장히 탄압을 하게 됩니다. 이 탄압을 하는 대표적인 것이 을사오적인 이지용을 동원하게 되고, 그리고 정미 7조약을 통해서 내정 간섭, 언론규제법을 통해서 간섭을 하게 되고, 그리고 국채보상연합회 소장이었던 김종란을 일진회로 강제로 가입을 시키는 등 탄압을 하게 됩니다. 이 대표적인 탄압이 그 당시에 국채보상운동의 미담 사례라든가 참여한 명단들을 대한매일신보에 일일이 다 게재했던 대한매일신보의 사장 베델과, 그리고 거기에 총무 역할을 했던 양기탁 선생을 공금 3만 원을 횡령했다라는 죄를 덮어씌워서, 이 거짓이죠. 거짓으로 죄를 덮어씌워서 고소를 하게 됩니다. 이것이 그 유명한 국채보상금 소비사건 혹은 비소사건인데,
이걸 통해서 재판을 하게 되니까 국민들이 의구심을 가지게 되고 갑자기 일제의 탄압과 그리고 거짓 소송을 통해서 분위기가 갑자기 사그러들면서 국채보상운동이 점점 미약한 운동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다가 1910년에 일제에 강제로 병합됨으로 인해서 국채보상운동을 통해서 모아놨던 모든 돈까지도 일제 통감부로 다 빼앗기게 됩니다. 그래서 성공은 하지 못했지만은 국채보상운동을 통해서 빚을 갚아서 나라의 온전한 독립을 되찾자는 운동은 성공은 못했지만은 국채보상운동 당시의 의미가 그 이후에 독립운동에 엄청난 영향을 미쳤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 국채보상운동을 처음 시작한 인물은 누구냐 하면은 그 당시에 대구 경북을 중심으로 활동을 했던 대표적인 상인 서상돈 선생과 그리고 관료 출신이면서 대한 광문사라는 출판사를 사장을 이끌고 갔던 김광재 선생이 중심이 되었고, 이 소식을 들은 대한제국의 황제 고종 황제까지도 참여하게 됩니다. 고종 황제는 나라 빚을 나 때문에 지게 되었는데 나로 인해서 전 국민들이 담배를 끊어서 나라 빚을 갚는다고 하니 나도 오늘부로 바로 담배를 끊겠다라고 하면서 참여를 하게 됩니다. 아울러 그 당시에 1909년에 오면은 하얼빈 사건에서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하게 되는 안중근 의사도 어머니, 아내, 제수 등 그리고 안중근 의사가 있던 황해도의 전 군민과 도민들을 참여시키는 역할을 하게 되고, 안창호 선생도 그 당시에 미국의 유학생활 5년을 마치고 바로 인천을 통해서 귀국하게 되는데, 귀국하자마자 국채보상운동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독립운동의 리더들 뿐만 아니라 대구 서문시장의 상인들, 그리고 일반 서민들 중에 대표적인 상노, 침공, 노복, 백정, 인력거꾼 등등이 참여하게 되고, 다른 말로 한마디로 말하면 길거리의 거림부터 시작해서 양반 관리들까지도 다양한 신분 계층이 참여하는 전국민 운동으로 변모했다는 겁니다. 특히 우리가 의미를 찾는 것이 국제보상운동에 참여한 여성들 이야기입니다. 그 대구를 대표하는 남일동에서 폐물 폐지 부인회 혹은 칠부인회라고 하는 여성단체들이 만들어져서 참여하게 되고, 이어서 기생앵무를 비롯해서 전국에 있는 기생들조차도 국채보상운동에 참여합니다. 잠깐 한 몇 분간에 걸쳐서 여성들 참여, 특히 기생들 포함한, 대구를 대표하는 기생앵무를 포함한 분들이 국채보상운동에 어떻게 참여했는가를 동영상을 통해서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07년) 당시 사회계급의 최하층에 속했던 기생들도 국채보상운동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는데 발벗고 나서게 되는데, 특히 평양 국채보상회를 조직할 때는 주위 31명이 참여했고, 진주에서는 기생들이 진주애국 부인회를 조직하였으며, 또한 원일 부인회도 기생들이 조직한 단체로 적극적으로 모금 활동에 동참하였습니다. 이렇듯 전국의 기생들은 국민의 의무를 수행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몸소 실천하는 행동을 보였습니다. 우리도 50전씩 내어 기성회에 납부하면 좋겠어요. 여기요. 저도요. 네, 전 돈이 없으니 은가락지와 은비녀를 드릴게요. 저는 폐물 전부를 의연하고 싶어요. 우리들의 작은 힘이 모여 꼭 나라 빚을 갚을 수 있을 거라고 믿어요. 우리도 50전씩 각출하여 기송회에 납부하자. 머리에 비녀라도 빼요. 우리도 나라를 위해 동참합시다. 동참해요. 네, 맞아. 전국적으로 많은 기생들이 참여한 가운데 대구에서는
기생 앵무가 여러 남성들을 부끄럽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저는 본래 천인이며 지아비와 아들도 없으나 국민의 의무로 1,300만 원에 대하여 만분의 하나라도 출연하려고 하니 여자로서 감히 남자보다 한 푼이라도 더 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00원을 판출한 것이니 남자들 중에 누구든지 1,000원, 1만 원을 출연한다면 죽기를 작정하고 따라가겠습니다. 사내로서 부끄럽소. 기만원씩 의연하겠소. 자, 국제보상운동은 이처럼 신분과 성별을 넘어서 하층민인 전국 각지의 기생들조차도 적극 동참하는 등 양반, 양민, 천민을 구별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모든 여성들의 참여는 근대 여성운동의 시초가 되었습니다. 예, 동영상에서 살펴보았듯이 이 국채보상운동에 참여했던 기생앵무는 일명 염농산이 본명입니다. 이분은 제주도에 가면 김만덕 여사가 전 재산을 모아서 제주도 민들을 위해서 기부했는 아주 대표적인 사례가 있고, 그리고 진주를 대표하는 기생 농계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구는 이러한 출신이 비록 비천한 출신이지만은 지역사회와 나라를 위해서 전 재산을 바치고 했던 위대한 인물이 대구는 염농상 기생앵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분은 국채보상운동에 전 재산을 내다시피 했지만은 그 이후에도 1918년도에 성주에, 이분이 고향이 성주입니다. 성주에서 홍수가 나자 거기에 방천을 쌓는데 또 전 재산을 내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도 가면은 성주에 가면은 염농산 재흥 공덕비를 세워서 1918년에 있었던 성주 두리방천의 홍수를 막았다라는 그 공로를 기리는 비가 세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1938년에 오면은 이 영남 지역을 중심으로 교남학교가 운영이 되는데, 이 교남학교의 운영이 어려워지자 또 그 당시에까지 모았던 전 재산을 이 교남학교 운영에 쓰라고 내어놓게 됩니다. 이 기사가 1938년 동아일보 기사에 나와 있습니다. 이렇듯 대구를 대표하는 비록 비천한 출신이지만은 아주 위대한 여성 기생앵무이자 염농산 여사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길이 두고 만세에 기려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국채보상운동에 참여한 인물들은 외국인도 있습니다. 프랑스 선교사 명약일, 그리고 영국 성공회 신부 부재열, 그리고 이화학교의 일본인 교사 세이류, 그리고 영어 사문학교의 중국인 유학생 진기남, 그리고 청나라인 백봉진 등등이 있고, 이 국채보상운동이 외국으로까지 알려져서 일본의 유학생, 그리고 미국의 샌프란시스코, 로스앤젤레스의 우리 교포, 그리고 러시아의 블라보스톡에 있는 우리 교포들 등등이 참여해서 이 국채보상운동이 당시로는 처음으로 전 세계에 알려지는 계기가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국채보상운동의 의미는 그냥 오늘날에 무슨 의미가 있느냐? 첫 번째로 우리 민족의 애국, 애족 운동이자 항일 구국 운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의병 활동을 통해서 직접 일본을 물리치자는 주장이 있고, 한편으로는 계몽운동 또는 국채보상운동을 통해서 구국운동을 하자라는 방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최초의 전국적 여성운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국채보상운동을 통해서 전국에 50여 개나 이르는 여성단체가 만들어짐으로 인해서 우리는 이것을 전국적 최초의 여성운동이라고 할 수 있다고 의미를 부여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최초의 전국적 시민운동이라고도 할 수 있고, 우리나라 최초의 학생운동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 당시에 사립학교뿐만 아니라 공립학교에 있던 학생들조차도 이 국채보상운동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최초의 언론 캠페인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 이후부터는 언론을 중심으로 우리나라에 무수히 많은 캠페인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 운동들이 그 이후에 3.1 운동에도 영향을 미치고 물산장려운동, 밀립대합 설립운동, 그리고 국산품 애용 운동에도 영향을 미치고 가장 최근에는 1997년 IMF가 일어나자 금융위기 때 금모으기 운동이 제2의 국채보상운동이라는 이름으로 국채보상운동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의미가 있는 국채보상운동이 외국에도 영향을 미쳐서 1909년, 1910년에 걸쳐서 중국에도 국채보상운동이 일어나고 1938년에도 멕시코에서도 국채보상운동과 비슷한 빚갚기 운동이 일어나고 이후에 베트남, 몽고 등등 다른 나라들에도 굉장히 영향을 미쳤고 이 국채보상운동은 오늘날에도 각국이 돌아가면서 외국의 빚으로 인해서 고생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한국에서 일어났던 의미가 전 세계에도 오늘날 영향을 미칠 수가 있겠다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 의미는 현대적 의미로 보면은 금모으기 운동 때 신국채보상운동, 제2의 국채보상운동이라고도 할 수 있었지만은 2008년도에 미국발 금융위기가 오고 연이어 유럽에서도 외채 위기가 있고 그리고 2015년, 16년, 17년 그리스의 국가부도 위기 때도 우리나라에서 있었던 국채보상운동이 채무자의 책임을 다하면서도 채권자한테도 부추김과 꿰임의 책임도 있다라고 물을 수 있는 이러한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것을 국채보상운동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아울러 서구와 우리나라를 비교한다면 서구가 지배계층들의 노블리스 오블리주 운동이 있었다면 우리는 동양사회에서 특히 대한민국의 사회에서 시민적 책임, 시티즌스 오블리지라는 의미가 있고 다른 말로 하면은 서구에는 권리 장전 운동, 권리 찾기 운동이었다면은 이 동양사회, 조그만 대한민국의 사회에서는 책임 장전, 시민적 책임을 다하는 책임 장전의 운동이 있었다라고 우리가 서구와 비교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의미가 있는 것이 의미가 있다는 것이 국제사회에서도 알려져서 이 정신을 국채보상운동의 정신이 세계와 바로 공유할 수 있다라고 해서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가 되었고 이것을 바로 세계와 공유하면서 오늘날의 나라빚 문제가 일어났을 때는 대한민국에 있던 시민적 책임운동을 통해서 각자의 경제 위기를 극복하자라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알리면서 오늘 간단한 강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